생생 주식입니다. 자,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죠. 자, 미국 증시는 간밤에 일단 반등권 흐름을 유지를 했습니다. 음선에서 탄력은 좀 제한적이었지만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추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셧다운에 대한 제한적인 영향, 이 부분이 일단 부각이 됐고요. 결국은 해결될 것이다 라는 심리가 있는 거죠. 미국 정부가 뭐 망하게 놔둘 경우에는 여야 모두 정치적인 부담을 안게 된다, 이런 논리가 있고, 또한 이러한 셧다운이 금리 인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죠. 다만 연준에서는 여전히 신중론을 펼쳐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일단 금리를 인하해라 자꾸 압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인플레이션 문제되면 다시 올리면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 맘대로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의약품 100% 관세도 또 연기를 시켰죠. 그냥 제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연준 같은 경우는 그러나 인하를 한 다음에 되돌리려면 그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고용시장이 최근 좀 위축되고 있는 징후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신중해야 된다, 이런 신중론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서로 대립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미국 증시는 뭐 연휴 기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죠? 더 두고 보고, 그거는 이제 연휴 말미에 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국내 증시 어제 아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강세를 보였는데, 불과 이날은 100포인트 넘게 빠졌었는데 어제는 또 100포인트 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모습 보여줬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얼마를 매수했냐면요, 코스피에서만 3조 1399억 원을 순매수했어요. 무려. 그러다 보니까 최근 한 달간 11조 원이 넘는 코스피에서의 외국인 순매수가 나타나면서 상당히 대규모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옵션 만기라고 좀 맞물렸었죠. 보통은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인데, 다음 주 목요일이 휴장이다 보니까 어제 목요일에 옵션 만기를 맞이했죠. 그래서 어제 옵션 만기와 맞물리다 보니까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최근의 어떤 주도주 중심에서 강세가 나타나면서 지수가 강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증시와 관련해서는 일단 긍정과 부정, 이런 부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일단 무엇보다도 역사적 신고점을 계속 경신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다시 앞에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역사적 신고점을 다시 경신해준 그런 모습이죠. 저는 여전히 한국 증시는 4,0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드리고 있죠. 계속 4,000포인트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기술적인 모습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1 이평선을 지지를 하는 부분, 즉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의 어떤 상승 파동, 이게 이 눌림에서는 이게 폭락이 나왔지만 제가 21 이평선이 지지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요게 지지받고 다시 고점을 높였다라는 거는 계속 9월 초부터 시작된 이 파동의 이 개념이 계속, 이 기조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고객예탁금 등 증시 자금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고요.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약간 단기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부정적인 부분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금요일에 만든 이 상승갭이 있죠. 이 상승갭은 언젠가는 다시 되눌림으로 메울 수 있는 상승갭이다 라는 거죠. 이게 뭐 단기에 메울지 아니면 나중에 메울지는 몰라요. 그거는 저도. 어쨌든 요거는 향후에는 다시 되눌림으로 메울 수 있는 그런 갭의 성격은 갖고 있다 라는 부분. 그 다음에 신용 잔고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코스피 신용 잔고가 이제 14조 원이에요. 14조 원까지 올라왔는데, 신용에 대한 어떤 이자율이 9%거든요. 9%인데도 신용이 계속 증가해요. 증권사들이 은행처럼 이자 수익을 아주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모멘텀이 지금 신형장고 증가 이런 부분들이 좀 단기적인 어떤 단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시장의 어떤 큰 기조는 우리가 염두하면서 가줘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종목 같은 경우는 역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게 헷갈려요. 이게 장이 연장되다 보니까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지금 보면은 다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갔는데 역시 둘 다 갭을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둘 다 이 갭은 향후에 다시 되눌림으로써 메울 수 있는 갭이니까 결국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 갭을 메울 때 지수도 아까 말씀드린 그 갭을 메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수의 등락을 책임지고 견인할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종목이 올라가면 내려가면 여기에 따라서 지수가 오르락 내리락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 여전히 뭐 어쨌든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그렇지만 고점을 높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을 견인하는 주도 섹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여전히 연휴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주도 섹터로서 체크를 유지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심텍과 같은 어떤 PCB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증권주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일단 봐야 됩니다. 증권주도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 일단 지수 상승 그죠? 키움증권을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키움증권을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보면은 지금 조정을 이렇게 받았었어요. 그죠? 이미 선제적인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긴 한데 지금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선제적인 매물사를 거친 상태에서 지수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신용에 따른 어떤 이자 수익의 확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볼 때 증권주들도 연휴 이후 계속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4분기가 지금 시작이 된 만큼 고배당주도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바이오 쪽도 일단 우리가 연휴 이후에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부과하기로 했던 의약품 100% 관세를 다시 또 연기를 했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국제 암 학회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리가켄 바이오 등이 이제 암 학회 관련해서 어떤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연휴 이후 관심을 갖고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연휴 이후에는 무엇보다도 본격적인 이제 실적 발표, 3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어닝 시즌이 시작되는 만큼 실적 호조 예상 종목들, 여기에 저평가 메리트가 겸비된 종목이면 아주 금상첨화죠.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추석 연휴 때 바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탐색하고 선별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연휴 이후에 이러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매를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좀 더 성과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반도체도요. 보면은 아직 이게 여전히 기회가 있어요. 많이 올라갔고 기회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10월 1일이니까 수요일이죠. 어제 그저께입니다. 여전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수의 어떤 흐름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표현과 함께 제가 이때 FNS 테크를 얘기했어요. FNS 테크. 10월 1일에 그죠? FNS 테크를 얘기했는데 FNS 테크가 여전히 이게 반도체 중에서도 이렇게 매물수와 거치면서 아직 덜 올라간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죠? 덜 올라간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FNS 테크를 보면은 눌리면 그러니까 오를 때 잡으라는 게 아니라 눌리면이잖아요. 그 눌리면 위로 갈 자리가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 보면은 10월 1일 날 그러니까 그저께 눌릴 때 이렇게 잡아주면은 어제 같은 날 보세요. 18%대까지 다시 급반등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가 많이 올라서 좀 조심스럽다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물론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아요 최근에. 그렇지만 이러한 틈새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연휴 기간에 찾아가지고 매매를 하다 보면 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어쨌든 이런 부분들 염두에 하셔가지고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